어떻게 좀 머리 좀 식히셨어요? 더우신 말씀하세요. 창문 열게요. 자, 여기 뭐냐면은요, 들어보실게요. 자,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귀속자 A 보시면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라고 했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다라는 건 세무서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여러분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 법인세, 그 회사의 법인세인 만약에 직원이 저다라고 제가 이렇게 배당, 상여, 기타세일주, 기타수 이렇게 알려줘야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론상으로나 가능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야 엔지니어 좀 갈아봐. 네가 뭔데? 야 갈아. 회사별로 갈아. 그래서 내가 열받았어. 제가 열받았어. 자존심이 그 뭐죠? 존심의 피크가 존심 뭐라고 하죠 이게? 존심의 스크래. 여러분 저 무식하진 않아요. 맞아. 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 법인세를 배웠다. 너한테 배당이라고 때려버리겠다. 감히 날 열받겠어? 그래서 배당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 연도에 배당 소득세 내세요 라고 그 대주주한테 간 거예요. 고지서가. 그럼 대주주가 그걸 뭐 어떻게 할까요? 저 경리과 직원 새끼가 나한테 배당이라고 때렸구나. 다음날 저는 이제 목숨이 날아가겠죠, 여러분들. 자, 나가! 이렇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배당, 사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론상으로나 존재, 이론상으로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자, 사회 유출된 건 분명해요. 사회 유출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가 나오면은요, 사회 유출된 게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귀속자를 안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수선비에다가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그 20억짜리가 만약에 차가 A라고 해볼게요. A차. 그럼 A차 수선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요로. 알죠?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알죠? 우리 정기적인 세무조사 나옵니다. 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회사의 장부를 보니까 A차 수선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봐도 회사차 A차가 없어요. 맞죠? A차가 없으니까 저를 불러다가 세무공무원이 저기 A차에 대한 수선비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지금 회사차 보니까 A차 없던데요? A차 뭐예요? 제가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진짜 모르세요? 그럼 저 갈게요. 이래요? 저 갈게요. 진짜 몰라요? 그럼 저 갑니다. 이러지 않겠죠? 맞죠?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를 막 불러놓고 그러는 거죠. 막 해주고. 자, 부세요. 빨리 불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부는 죄송해요. 농담. 자, 부세요. 저는 막 계속 불을 떠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뭔가 부당한 유출이 있는데 그 직원이 얘기를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지워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죠?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법인세에서는요. 사유출된 건 분명한데 귀속자를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대표자한테 제재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처분하냐면 상여라는 것으로 처분해요. 여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사유출은 배당, 상여, 기타 세율출, 기타 소득 이렇게 썼죠. 그럼 대표자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있냐? 없어요. 일반적으로 상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두드려 맞아요. 알죠?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유출인데 귀속자를 못 밝히면 무조건 대표자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하게 돼요. 아시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짝대기 추계할게, 추계. 아마 여러분들 추계신고라고 들어보셨죠? 추계신고. 장부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추정해서 신고하는 거 우리가 추계신고라고 불러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추계신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법인은 장부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법인은 장부를 무조건 적어야 되는데, 그 법인이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매출이 100억, 1000억이었어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었는데, 어떻게 장부를 적었냐면 당기순이익을 10억을 뻥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990억 적게 신고했죠. 당기순이익을 왜 적게 신고했을까요? 세금 덜 내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 거, 물론 세무조사 나갈 때는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공지해줘요. 알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적었어야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를 빨리 없애야죠. 맞죠? 그래서 장부를 회사가 없애버린 거면 파쇄한 거예요. 아시죠? 탈세한 거 걸릴까봐. 이해되세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나갔는데 장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 없으면, 장부가 없으시네요. 저 다시 갈게요. 이래요?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 회사의 장부는 없지만 그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의 장부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추정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본 사례에서는 뭐냐면, 자, 장부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랑 축에 의해서 결정된 과세표준은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대략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예를 들어서 방금 사례에서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요 차액도 우리가 장부를 없앤 책임을 대표자한테 지워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요. 되시겠죠, 요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요 990억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두드려 맞았으니까 대표자는 990억 차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없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제재를 때려버리겠다. 되세요? 근데 정말로 장부가 불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정말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장부가 불탔대요. 그러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기타 사유출로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줄 좀 칠게요. 자, 53페이지 4번 사유출. 자, 어디냐면요, 두 번째 줄에 굵은색 글씨 보이시나요? 차감 조정에서는 사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있을 수 없다. 보이세요? 밑줄 좀. 차감 조정에서는 사회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있을 수 없다. 저 자분이 되게 단호박이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들어보실게요. 자, 아까 했던 거 말로 좀 떠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유출이다라는 건 회사가 비용 처리하죠, 일반적으로. 그 비용 처리하면 회사 이익은 줄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그 비용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법은 이익이 줄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법이 이익이 더 많겠죠. 회사는 비용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이 줄겠지만 세법은 그걸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법은 이익이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법의 이익이 장부보다 커요, 항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차감 조정에서는 사유출이 안 나옵니다, 절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뭐냐,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 갔지?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42페이지입니다. 자, 42페이지. 자, 맨 위에 1번 소득 처분의 유형 있죠? 별표. 자, 그리고 아래에 표 있을 거예요. 1번 소득 처분의 유형 아래에 그 표 있을 겁니다. 자, 거기 9분의 첫 번째 칸 보시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있죠? 밑줄. 입금산입 가로치고 송금불산입 밑줄 치시고, 거기 가산조정이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오른쪽에 사회유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타에 밑줄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산조정이면 사회유출 플러스 유보 기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구분에 송금산입 가로치고 입금불산입 보이시죠? 그 밑줄 치시고, 송금산입 가로 입금불산입 밑줄 치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유출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유보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기타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감 조정인데 사유출 뜨는 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 세무조정하신 겁니다. 아시죠? 유념하시고요. 자, 다시 53페이지. 53페이지 중간쯤에 4번 사유출이요. 자, 얘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회사의 보이세요? 회사의. 자,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에 앉는다까지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회사의, 뭔 소리야 이게? 회사는 순자산 감소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회계 처리하였으나 부당한 유출로 판단을 하는 것도 세법이 부당한 유출로 판단하여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세법은 이러한 순자산 감소 비용, 이거 회상한 거죠? 비용을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어디에 또 위치시냐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그 첫 번째 문단, 53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보이세요? 53페이지 4번 사회 유출의 두 번째 줄 끝에요. 이 경우. 보이시나요? 이 경우부터 네 번째 줄에 유발된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밑줄. 자,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분여가 된 거예요. 이익을 준 거죠. 부당한 이익을요. 자, 분여가 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가 부당한 이득을 본 놈이죠.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유발되는 겁니다요. 아주 이게 사유출.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55페이지. 자, 55페이지에 가로 1번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보이세요? 거기 별표 좀 치시고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밑줄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밑줄 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훑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제목의 밑줄입니다. 자, 사회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라는 제목의 밑줄 치시고, 그리고 아래에 그 굵은색 글씨 밑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추계의 경우. 자, 추계의 경우는 세 줄 밑줄, 이거 말문자만 대비하시면 돼요. 자, 세 줄 밑줄입니다. 자,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학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기타 사유출을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중요하네요. 자, 여기 유보, 기타, 사유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56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의 분계 유형을 보고 기타 사유출 유보를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건 기타하고 사유출 구분하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기타하고 사유출은 자본의 차이가 없어요. 맞죠? 잘 보셔야 돼요. 해보자. 자, 여기. 자, 장부는 이번에 현금 10원 나간 거 있죠? 현금 10원 나간 걸 비용의 증가로 처리했대요.
요게 대표적인 게 아까 했던 우리 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겁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원 내면서 비용. 알죠? 자, 근데 세법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면 토지라는 자산 돼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세무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비용 빵.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이해되세요? 송금, 불산이.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세법은 자산이 10 더 많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이 유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산 부채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하고 마이너스는 쉽습니다. 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는 기타하고 사유치 비교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냐? 2번에 순자산이 감소한 거죠? 현금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순자산이 감소한 걸 비용으로 잡은 거고요. 근데 세법은 그 순자산이 감소한 거 있죠? 감소한 걸 영원히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알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반대예요. 순자산이 감소한 거 있잖아요. 요걸 장부는 자본으로 잡은 거예요. 순자산이 감소한 걸 자본의 감소로 잡은 겁니다. 알죠? 근데 세법은 요 순자산이 감소한 걸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요 2번은 제가 사례 설명드릴게요. 2번은 뭐냐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세법은 요거 실현된 손실이니까 비용이에요. 세법은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 2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뭐냐면 순자산의 감소입니다. 그죠? 네, 이제 3번하고 4번은 순자산의 증가예요. 여기 3번 보시죠. 3번. 자, 3번은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했어. 10원이. 이걸 회사가 수익 처리한 겁니다.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국세 환급금 이자를 회사가 수익 잡은 거. 맞죠? 근데 세법은 국세 환급금 이자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죠. 맞죠? 세법은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되니까 자본의 증가로. 그래서 이렇게 자본. 그러면 이제 4번은 반대겠죠. 둘이 거꾸로. 또 4번은 현금 10원 더 들어온 거 장부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 거예요. 요게 아까 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의 증가. 맞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원. 맞죠? 근데 세법은 야, 그거 실현된 거잖아. 수익이지. 이렇게. 아셨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순자산의 감소고요. 3번하고 4번은 순자산의 증가입니다. 한쪽은 손익거래, 한쪽은 자본거래죠. 이해되세요? 누가 봐도 자본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한쪽이 우리가 손익계산서고 한쪽이 우리가 재무상태표, 자본이면 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수익비용이고 한쪽이 자본이면 자본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 사유출이 뭘까요? 몇 번 동계가 사유출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3번, 4번은 기타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왜 기타냐면 자, 일단 3번하고 4번은 사유출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사유출이 뭐래요? 부당한 뭐래요? 부당한 뭐래요? 부당한 유출이요. 3, 4번은 부당한 유출이에요? 유입이에요? 얘는 유입이에요. 유출이 될 수가, 유출이 아니라 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입이에요, 유입. 유입이기 때문에 사유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유출 맞죠? 현금 나갔으니까. 근데 세법에서 비용으로 보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본다라는 건 부당, 정당. 정당하니까 비용으로 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당한 유출이 아닌 거예요. 정당하니까 세법에서 비용 인정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왜 1번이냐? 자,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근데 세법이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영원히 비용으로 세법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부당하니까.
아시죠? 부당하니까. 그래서 얘가 사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하는 분계를 눈으로 보시고 바로 소득처분 나오시면 되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하려고. 아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해볼게요. 일단 4번부터. 자, 4번부터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수익이 증가해야죠? 10 증가. 4번. 이제 4번 우리 지금 세무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장부는 자본이 10 증가지만 세법은 자본이 0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사변으로 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세법상 수익, 입금. 산입. 네,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맞죠?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면 우리가 입금, 산입이라고 하죠. 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면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감소죠.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자본 감소잖아요. 맞죠? 감소니까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수전 분계 끊었을 때 한쪽이 수익 비용이고 한쪽이 자본이면 자본 차이 없어요, 무조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입금, 산입은 맞지만 기타죠. 요거 일단 입금산입 기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게요. 3번. 자, 이제 3번. 자, 3번은 장부는 수익 10, 세법은 수익 0. 맞죠? 그럼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수익의 감소는 차변. 이렇게. 예. 자, 장부는 자본 0. 자본 안 잡았죠? 근데 세법은 대변의 자본 10. 그죠? 그럼 대변에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딱 보시자마자, 자본의 차이 없네, 이 생각 드셔야 돼요. 이 분계 끊자마자. 왜 자본의 차이가 없냐면, 요거 어떻게 돼요?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맞죠? 수익이 감소. 세법상 자본이 감소하죠? 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감소해요. 맞죠? 근데 얘는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되세요? 여기는 세법상 자본 증가, 여기는 세법상 자본 감소,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기타, 그 얘를 뭐라고 해요, 여기? 세법상 수익 줄이는 거. 입금, 불산입, 그렇죠? 빼는 거니까 불산입. 그래서 얘는 입금, 불산입, 기타. 부당한 유출 아니죠? 기타. 오케이. 두 번째. 자, 이제는 세 번째 위에는 2번이요. 자, 오류수정 분계 해보면. 자, 장부는 자본 10 감소, 일단 비용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쉬운 거. 자, 장부는 비용 0. 네, 세법은 비용 10. 그죠? 그럼 비용이 증가.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 10 감소. 근데 세법은 자본 0 감소. 맞죠? 맞죠? 그러면 장부는 자본 10 감소. 세법은 자본 감소 없어요. 그럼 자본이 늘어요, 줄어요, 세법이? 목소리가 많이.
늘어야 돼요. 여긴 줄고 여기 안 줄었잖아요. 세법은. 세법은 안 줄어, 자본은 여러분 증가가 대편이에요. 여긴 자본이 10 감소한 거예요. 차변했으니까. 그럼 장부는 자본 10 감소, 세법은 자본 0 감소. 그렇죠? 그럼 세법이 자본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본이 느니까 대변. 맞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자, 세법상 비용이 증가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야죠? 비용이 늘면 이익이 줄잖아요. 이익이 줄면 자본이 줄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세법상 자본이 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법상 자본 증가, 여기는 세법상 자본 감소, 자본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세법상 비용 넣는 거. 세법상 비용 송금. 그렇죠? 넣는 거 산입. 그래서 송금 산입. 세법상 자본의 차이 없으니까 기타. 그렇죠? 송금 산입, 기타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제가 모르고 먼저 애니메이션 얘를 먼저 넣어버렸네. 얘는 좀 바꿀게요. 얘를 일단 자본이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아이고, 이거 좀 다 지우고 해야지. 제가 좀 문명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원장님이 월급 깎는다고 해가지고 시급 깎아버릴 테니까 해라 해가지고 그거 싫어. 깎기 싫어요. 할게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했어요. 지금 2개 막 제 기계치거든요. 기계 1개 다루는 게 빡세 죽겠는데 2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 자본이라고 할게요.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거 오류 수정 분기해보자. 해보면 자, 장부는 비용 10. 세법은 영원히 비용으로 안 보니까 비용 빵. 맞죠? 그럼 세법상 비용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죠. 그래서 비용 10 감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 0. 자본이 없죠? 근데 세법은 차변에 자본이 10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 10.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는 세법상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증가, 감소. 감소, 그렇죠? 비용이 대변했으면 감소해요. 그럼 세법상 자본이 어떻게 돼요? 더 늘죠, 여러분들. 비용하고 자본 반비례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법상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죠? 자본이 여러분 차변이 있잖아요, 감소. 맞죠? 됐죠? 그럼 기타? 일단 기타 여기까지 하면 기타. 자, 기타고 우리가 여기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송금 불산, 여기까지 하면 송금 불산이 기타죠? 근데 왜 세법이 영원히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회사가 비용으로 처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영원히 송금으로 보지 않는데 그게 부당한 유출이기 때문에 영원히 송금으로 보지 않는 자본을 사회 유출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게 예. 그래서 요게 사회 유출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번부터 4번 유형을 눈으로 보시고 나중 가면은 바로바로 세무수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며칠간 우리가 초반 며칠간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분계를 끊으시고 해야 나중에 눈으로 보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아마 회계하고 세법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꼼꼼하게 할수록 나중에는 꼼꼼하게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꼼꼼하게 안 할수록 나중 가면 꼼꼼하게 해야 돼요, 계속. 맞죠? 역설적이게도. 자, 이제 어디로 가시나? 56페이지.
아, 그리고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맞다. 자, 질문. 자, 여러분 이거 여기 보시면, 뭐야? 자, 여기 보시면, 성질나네, 갑자기? 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손익거래죠. 왜냐면 순자산에 변화한 걸 비용과 같은 손익으로 잡았잖아요. 손익거래. 질문입니다. 그럼 세법은 이거 순자산이 감소했죠, 현변. 요거 손익거래란 거예요, 자본거래란 거예요? 우리가 자본거래는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을 안 보는 거죠. 순자산이 변화했어도. 손익거래, 자본거래. 그렇죠, 손익거래예요. 정답 어떻게 하셨대?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에요. 미래의 비용이니까 지금 당장은 비용이 아니지만 나중에 자산을 일반적으로 처분하거나 그러면 비용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써요. 세법에서는. 비용은 현재의 비용, 자산은 미래의 비용 이렇게 불러요. 비용은 지금 비용, 자산은 미래의 비용. 맞죠? 그래서 얘는 손익거래예요. 1번부터 4번은 손익거래하고 자본거래였잖아요. 자본의 차이 없었지, 그래서. 네. 그 저자분 서술해서 그래요. 자, 56페이지. 자, 5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유보, 사일출과 기타의 비교 보이시나요? 네, 별표에 별표.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고, 물론 영상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대신에 어디에 좀 밑주시냐면 표의 첫 번째 칸 보시면 법인세법 있죠? 거기 혹시 손가락 표시에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보이세요? 밑줄 별표.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회사는 당장 비용한 거죠. 근데 세법은 미래의 비용을 한 거예요. 당장 비용과 미래의 비용은 시점의 차이만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손익거래하고 자본거래 영구적인 영원히 수익비용 안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저자분도 서술해 놨어요. 어디냐면 그 오른쪽에 세무조정 보이세요? 방금 밑줄 친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오른쪽에 세무조정 보이시나요? 거기 시점의 차이에 밑주실게요. 시점의 차이. 56페이지. 아까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라고 손가락 표시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세무조정에 저자분이 시점의 차이라고 해놨죠?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 잡을 거니 미래의 비용 잡을 거니 시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시적인 차이면 여러분들의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알죠? 근데 기타하고 사일출은 영구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